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퇴출당하셨죠, 잠정. 하도 이슈가 많아서. 오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제가 또박또박 두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칼플라니의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요, 줄었습니다. 줄기까지. 그러면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가입을 하고 회원이 된 다음에 회비로 운영되는 곳이죠.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출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매달 조합비를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식 조합원 즉 협동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려면 뭐 대충 10만 원 정도 뭐 자유롭습니다만 그리고 월은 뭐 10,000원 내지 20,000원. 그리고 10만 원을 내고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10만 원 나중에 돌려드리는 거고요. 탈퇴할 때. 10만 원은 나중에 탈퇴할 때 예, 출자한 거거든요. 출자해서 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출자에 해당하는 이제 수익을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11만 원이 드네요. 가입하려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원 제도가 있어요. 아, 그냥 일반 회원?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주주총회에서 무의결권처럼 그거는 이제 뭐 월 10,000원 내지 20,000원 뭐 월 이렇게. 10,000원 내고 거기 들어가면 무슨 정보가 있어요? 제가 처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래 하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저희가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책을 내거나 뭐 보고서를 써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건 조합원 아닌 사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만 공공재거든요. 조합원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좀 더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뭐 물론 더 신속하게는 볼 수 있는데 그걸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거기도 협동조합 언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만 보는 코너를 만들고 유명 필자를 집어넣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돈을 내시는 분은 특별히 조합에서 내가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이 조합을 지원해서 사회에 좀 더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좋은 보고서가 나오게 도와주고 예. 뭐 혜택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혜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했던 게 이제 원래 토론을 하면서 조국 교수를 데려다가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거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석이 됐기 때문에 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김어준 총수가 우리 원래 토론에 나와주시면 싫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수석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싫고요. 저는 정육부 장관만 원하는데 신설이 5년 내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1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각종 경제 보고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정태인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제이노믹스라고 아마도 문재인에서 제이를 뽑아서 제이노믹스라고 하나 봅니다. M노믹스가 아니라 왜 제이노믹스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겁니다. 제인에다가 노믹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조어를 만들었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정태인 소장님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많이 아는 얼굴들이 청와대에 입성한 걸 보셨잖아요. 네, 예. 네. 그 노무현 정부 출범 혹은 노무현 정부 초기와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의 유사한 점 차이점을 경험하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차이점은 첫날 둘째 날 바로 청와대에서 커피 들고 나오면서 하는 것들이 TV로 나왔잖아요. 네네. 증세 없는 복지를 했죠. 증세 없는 복지. 요즘 유행어죠. 예. 이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제 헌칠한 사람들이 그렇게 청와대 사람들이라고 커피를 마시면서 거니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복지를 되돌았다. 그래서 증세 안구복지, 뭐 시각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유행어입니다 요새. 근데 이제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혼밥이었으니까 그런 걸 연출할 수가 없었겠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비서관들하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커피 들고 나왔는데 한 번도 연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언론을 활용할 줄 잘 몰랐던. 네, 미숙했던 거죠. 그때 나이도 그랬고 사실은 언론을 좀 두려워했다. 언론과 뭔가 적대적 관계 또는 팽팽한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언론의 대통령이 어떻게 나갈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당시는 이제 당선되자마자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제는 감시하겠다라고 득달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감시야 언론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좀 더 여유롭게. 사실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이나 다른 수석하고 같이 걸어 나오는 모습 보면서 이거 오바마다 이거. 오바마 그렇죠. 예, 그런 오바마죠. 느낌이 확 드는 거였는데 그런 정도의 여유. 이제 여유가 느껴지신다. 그렇죠. 이거 두 번째 하는 거 확실히 달라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하는 첫 번째 행보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했었는데.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가벼운 것 같으면서 핵심을 찌르는 것들. 그렇죠. 상징적인 거. 예, 가령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큰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절차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과제가 많겠지만. 예, 굉장히 실제. 어려운 거지만 간다라고 하는 의지, 그렇죠. 방향을 보여준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잘하고 우리는 있다. 일로 간다 하는 디렉션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세월호 관련해서 기관제 교사 딱 2명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네네. 또 굉장히 상징적인 네, 거죠. 그렇죠. 네. 둘째 딸이 그걸 TV로 보더니 아빠 행여나 물 흐리지 마 이렇게. 따님이 아빠를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근데 사회수석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잘 아는 하승창 네. 수석이나 뭐 네네. 그렇게 썩 물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물이 사회수석 좋지 않다는 거는 얼굴 예, 탕평이라는 거. 얼굴. 그래서 사회수석들을 보니까 김수현 수석이나 이미 물 흐려졌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더니 우리 둘째 딸이 또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흐리지 말. 여유 있어졌다. 그걸 가장 먼저 느끼시는군요. 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도 그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게 있었고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있으니까 이제 정책에 아직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큰 선이 짜여지진 않지만 이런 건 확실히 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큰 그림 그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원래 시스템 매니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요 방향은 확실히 간다는 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선한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고 네, 네. 가능하면 피부에 와닿고 작은 사안을 골라서 따박따박 내놓는. 근데 이게 사실은 국정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그 거창한 어떤 아젠다보다 훨씬 와닿거든요. 쉽게 네. 사람들한테. 아, 일로 가는구나 이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홍보 쪽도 지금 홍보수석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비서관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그 언론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을 활용하는. 잘 활용하고 예, 있죠.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은 몹시 준비된 이라고 얘기했는데. 몹시 준비돼.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표차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에서도 여유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지난 대선 때는 심상정 후보가 일찍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캠에 가 네.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만나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때 문재인 후보죠. 예. 후보가 한 얘기는 우리가 초기에 너무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기에 예. 너무 위축됐다. 몸을 사렸다. 몸을 사렸다. 이번에는 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1, 2년 동안의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고 5년 전에 했었고 지금 보면은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신감이 TV로 전해지다 보니까 대통령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을 한 최소한 1년을 한 것 같은 느낌. 그 반사 효과도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직전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나갔기 때문에 기본만 하는데 너무 잘한 것 같은. 예.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은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객관적 상황은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한데 6개월 동안 이제 수출이 거의 뭐 2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어서 상황이 좀 풀리긴 하는데 나쁘고 경제는 전체적으로 나쁩니다. 굉장히 나쁘고. 경제 나쁜 얘기는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안보도 아주 극단적인 치킨 게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북핵 위기라고 하는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을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랄까요. 유권자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유권자하고 그 10년간 유권자들이 굉장히 학습도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지지자들이 받쳐주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뭐 잘하고 있고. 물론 네. 초반에는 다 이렇게 칭찬받다가 물론 그렇죠. 3개월, 6개월 이내에 마구 공유받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쭉쭉 빠지잖아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쉽게 빠지지는 않겠다. 언론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하지만 그 비판에 상응하는 정도의 딱 지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뭐 공장장 같은 언론이 많으면 뭐 그게 빠지겠어. 그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네네, 그것도 뭐 유권자들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겠네요. 유권자 지형이 바뀐 것에 대해서 기존 매체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건 다음에 다른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경제, 제이노믹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은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실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항상 초조해 하는 게 성장률에 집착하다 보면. 숫자. 예. 근데 성장률을 좌우하는 건 투자예요. 사실 소비는 늘어난다고 10% 확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인데 투자는 주택 건설하고 설비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설회사에서 살고. 건설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다가 지금 이제 부채가 왕창 쌓인 그러니까 부채공화국이 된 한 10여 년간의 과정이었는데. 거의 40번 그전에도 상당히 부채에 건설에 의존해. 두 번째는 재벌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설비 투자와 건설이 15%씩 비슷하거든요. 제발 설비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재벌들이 원하는 거는 규제 완화라든가 자기들 그렇죠. 상속하는데 문제되는 거 이런 것들 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단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부터 풀어나가겠다라는 걸 확실히 했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 내수가 이제 소비하고 투자인데 이제 소득을 늘려서 특히 일자리를 늘려서 가난한 사람들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단 경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개발이 확실히 잘 잡은 거라고. 그러면 보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는 거죠? 지금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 현금 요구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벌어들인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임대소득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금융 이자 소득 받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압도 다수인데 그러니까 좀 더 노동을 한 사람들이 많은 임금을 갖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해서 경제 성장률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도 살아나게 되고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개발이 아니라 혹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부동산은 좀 위험해요. 이미 150%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제이노믹스 다뤄보라고요. 지금까지 정태인 칼칼플라니 소장님이었고요.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얼굴 탕평이라는 거. 그래서 사회수석들을 보니까 김수현 수석이나 이미 물 흐려졌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더니 우리 둘째 딸이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흐리지 마. 여유 있어졌다. 그걸 가장 먼저 느끼시는군요. 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도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게 있었고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있으니까 이제 정책에 아직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큰 선이 짜여지진 않지만 이런 건 확실히 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큰 그림 그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원래 시스템 매니아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방향은 확실히 간다는 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선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고. 네네. 가능하면 피부에 와닿고 작은 사안을 골라서 따박따박 내놓는. 근데 그게 사실은 국정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거창한 어떤 아젠다보다 훨씬 와닿거든요, 쉽게. 사람들한테. 일로 가는구나, 이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홍보 쪽도 지금 홍보수석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비서관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언론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을 활용하는. 잘 활용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은 몹시 준비된 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책을 내거나 보고서를 써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그건 조합은 아닌 사람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은 공공재거든요. 조합원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좀 더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온라인에서. 물론 더 신속하게는 볼 수 있는데 그걸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거기도 협동조합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만 보는 코너를 만들고 유명 필자를 집어넣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돈을 내시는 분은 특별히 조합에서 내가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이 조합을 지원해서 사회에 좀 더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좋은 보고서가 나오게 도와주고. 예. 뭐 혜택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혜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했던 게 이제 원래 토론을 하면서 조국 교수를 데려다가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거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석이 됐기 때문에 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김어준 총수가 우리 원래 토론에 나와주시면 싫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수석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싫고요. 저는 정육부 장관만 원하는데 신설이 5년 내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1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각종 경제 보고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정태수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제이노믹스라고 아마도 문재인에서 제이를 뽑아서 제이노믹스라고 하나만 봅니다. M노믹스가 아니라. 왜 제이노믹스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나갈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당시는 이제 당선되자마자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제는 감시하겠다라고 득달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감시야 언론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좀 더 여유롭게. 사실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이나 다른 수석하고 같이 걸어 나오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오바마다 이거. 오바마 그렇죠. 예, 그런 오바마죠. 느낌이 확 드는 거였는데 그런 정도의 여유. 이제 여유가 느껴지신다. 그렇죠. 이거 두 번째 하는 거 확실히 달라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하는 첫 번째 행보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했었는데.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가벼운 것 같으면서 핵심을 찌르는 것들. 상징적인 거. 예, 가령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절차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과제가 많겠지만. 예,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간다라고 하는 의지, 그렇죠. 방향을 보여준 거니까 그런 것들은 대단히 잘하고 우리는 있다. 일로 간다 하는 디렉션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월호 관련해서 기관지 교사 딱 2명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둘째 딸이 그걸 TV로 보더니 아빠 행여나 물 흐리지 마 이렇게. 따님이 아빠를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근데 사회수석이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뭐 저도 잘 아는 하승창 수석이나 뭐 그렇게 썩 물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사회수석 물이 좋지 않다는 거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퇴출당하셨죠, 잠정. 하도 이슈가 많아서 오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제가 또박또박 2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칼 플라니의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요, 줄었습니다. 줄기까지. 그러면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가입을 하고 회원이 된 다음에 회비로 운영되는 곳이죠.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출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매달 조합비를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식 조합 원칙 협동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려면 뭐 대충 10만 원 정도 뭐 자유롭습니다만 그리고 월은 뭐 10,000원 내지 20,000원. 10만 원을 내고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10만 원 나중에 돌려드리는 거고요. 탈퇴할 때. 10만 원은 나중에 탈퇴할 때 출자한 거거든요. 출자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출자에 해당하는 이제 수익을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11만 원이 드네요. 가입하려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원 제도가 있어요. 그냥 일반 회원?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주주총회에서 무의결권처럼 그거는 이제 뭐 월 10,000원 내지 20,000원 뭐 월 10,000원 내고 거기 들어가면 무슨 정보가 있어요? 제가 처음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래 하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저희 그겁니다. 제인에다가 노믹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를 만들었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정태인 소장님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많이 아는 얼굴들이 청와대에 입성한 거를 보셨잖아요. 네, 그 노무현 정부 출범 혹은 노무현 정부 초기와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의 유사한 점 차이점을 경험하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차이점은
첫날, 둘째 날 바로 청와대에서 커피 들고 나오면서 하는 것들이 TV로 나왔잖아요. 네네. 예, 증세 없는 복지를 했죠. 증세 없는 복지. 요즘 유행어죠. 예. 이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제 헌칠한 사람들이 그렇게 청와대 사람들이라고 커피를 마시면서 거니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복지로 들어왔다. 그래서 증세 안구복지, 시각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유행어입니다, 요새. 근데 이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혼밥이었으니까 그런 걸 연출할 수가 없었겠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비서관 들어가서 밥 먹었고 같이 커피 들고 나왔는데 한 번도 연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언론을 활용할 줄 잘 몰랐던. 네, 건가요? 미숙했던 거죠. 그때 나이도 그랬고 사실 언론을 좀 두려워했다? 언론과 뭔가 적대적 관계 또는 팽팽한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언론의 대통령